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 2개,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개씩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개점 휴업 43일 만에 간신히 정상화가 된 건데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였습니다. 정치부 백대호 기자에게 그 뒷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차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 축소시키는 문건이 등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치요? 국회에서 협치 이야기하지 말아가세요. 협치가 무슨 너무 얼어 죽으려 협치니까 진짜. 예, 뭐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원래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맡았던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다수당이 주로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 의석 분포에 따라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여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 차원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이른바 독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에서도 야당 시절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논리를 앞세워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 2당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은 엉키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맡고요. 여당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개혁 입법이 무산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게 관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각 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가 이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른바 운영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본회의가 무력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국인 촉진법 처리를 반대해서 2014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처리가 됐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요. 뭐 다른 여러 상황도 있었지만 법사위에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슈퍼갑이라고 칭하면서 이른바 월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장.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위원들, 법안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껍데기고 법사위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원도 슈퍼갑이라고 누가 불렀지 않습니까? 예, 여야는 TF를 만들어서 법사위의 권한 범위를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법사위원장이 바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권한이 너무 크다면 좀 합리적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군요. 예, 백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